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아픈 손가락이 됐어요. 한때는 주도주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이펙트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주종이 끝났는가, 살 때가 됐는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엔비디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개인들이 떨어질 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나고 보면 잘한 선택일까요? 네. 오늘 장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잘하신 선택이 그렇긴 하네요. 아니었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2주 정도의 중기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눌렸던 그 흐름에서 네. 1차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눌릴 때도 개인분들은 매수세를 상당히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당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급락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주들의 미래 성장성 좀 더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런 섹터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분들의 선택이 지금 단기로는 위아래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중장기 전략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반도체 뭐 업황이 이 소위 빅사이클로 들어섰다는 생각이고 물론 최근에 좀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면 이제 같이 빠지는 건데요.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그럼 반도체 자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무슨 수출 데이터나 그런 반도체 업황 좀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AI향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좋았지만 네. 이 작년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증산의 양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AI 부분, AI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주춤한 부분, 뭐 급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 단기간에 빠진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반도체, 이런 AI 주들의 이런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에서 이런 AI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의문점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네. 단기적으로는 의문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다양한 말씀해주신 지표들 부분 그리고 미국 대선 부분 그 외에 다양한 뭐 전쟁이라든지 그 외 해외 이 진영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아무래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AI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서의 발달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투자도 기업에서의 투자 그리고 각 국가에서의 미국과 중국 그외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말입니다. 네. 이제 추적 60분 버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다른 산업보다도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산업의 사이클이 있고 이게 뭐 1개월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이클을 타게 되면 그죠? 적어도 뭐 2, 3년 뭐 4, 5년 이렇게 가는 건데 최근에 외국계 쪽에서 소위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죠? 국내
네,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목표가를 특별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최근에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들은 그렇게 이분들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섹터 종목에서는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바로 가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라기보다는 기대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피크아웃에 따른 목표가 조정 부분, 해외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69,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크아웃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춤하는 부분 있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시장 활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 뭐 감산하고 그죠? 이 과정을 거쳐서 산업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업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요인보다도 사실은 AI 모멘텀이 굉장히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 감산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빨리 업황을 돌린 게 AI인데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20% 정도 급락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 오르고 8%로 강하게 돌렸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그 부분에 국내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회사죠. 특히 국내 이런 반도체 회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숨은 돌렸다. 단기적으로 숨은 돌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속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 AI 모델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출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흐름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에서 위탁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네. 있어서 거의 그쪽에서 하고 거의 있죠. 그쪽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HBM을 비롯해서 다양한 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CEO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분 바로 대만 TSMC 외에도 다른 업체에도 반도체 생산을 어느 정도 이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일까? 고민 많이 했어.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네네. 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뭔가 TSMC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뭐 더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였을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좀 가시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인데 네. 이런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호재 부분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TSMC의 파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호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HBM도 사실은 제대로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만큼 사실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양치기 소년처럼 했는데 아직도 뭐 들어가는 게 뭐 중국 쪽이라 그러고 근데 패키징을 삼성전자에다가 주면 대박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 레벨 자체가 HBM이랑 급이 다른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 전략 좀 점검할게요. 지금 사실 고점에서부터는 꽤 조정을 받아오는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낙폭과대에 따른 되돌림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관심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뭐 반도체가 처음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8월쯤에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반등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던 수급의 주체가 어떤 쪽인가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의 단기 상승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 추세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 상반기에 가장 강한 상승의 힘을 이끌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네. 기관의 매수세도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면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상승도 다시 한번 단기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전의 단기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모아가 보신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뭐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 정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와서 단기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외국인 수급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빠르게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매매 단기로 빠르게 눌릴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고려한 매매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장비주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소부장비주들도 강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종합 반도체주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주들 그 외에 우리가 더 본다고 한다면 HBM 관련된 대형주들 이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에 추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가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소부장주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철저하게 하루나 3일 정도로 짧은 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 대비 상당히 낮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소부장주들보다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이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HBM 관련주들, 대형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로 시총이 높은 반도체주들 위주로 포트를 편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성에는 안 차지만 지금으로서는 추세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HBM은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가 다행히 반등을 해줘서 좋습니다만 또 고민들은 좀 있고 시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전략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